2월 29일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HBM EUV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장에서 이제 제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서 여기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겠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수급 상황 보기 전에 어제 오전장, 오후장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밴드랑 제가 제 카카오톡에는 제가 오전장 시향이랑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어떤 테마가 약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오후장에는 어떤 시향이 나왔고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였는지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자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내 시향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주요 이슈랑 그리고 이슈 분석 내용들, 그리고 시간의 이슈랑 시간의 이슈 분석 내용들은 제가 저희 유료 콘텐츠 회원들한테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VIP 같은 경우에는 모델 포트폴리오도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플러스방이나 골드 서비스 가입하셔가지고 모델 포트폴리오 한번 꾸려보시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 오전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장에서는 리튬이랑 화장품이랑 EUV 관련 종목 움직였어요. 그리고 플러스 HBM.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일요일날 특강해드렸고요. 일요일날 특강 보시면 제가 교육해드린 내용이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마다 HBM 관련 종목들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 아침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HBM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셨을 겁니다. 그쵸? 제가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SK 하이닉스도 HBM3E를 3월달부터 양산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HBM 교육주들을, HBM 관련 종목들을 교육해드렸기 때문에 제 아침 무방이나 일요일 특강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HBM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자, 일단 리튬, 화장품, EUV, HBM까지 요렇게 시장이 좋았는데, 특히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올랐습니다. 얘들이 ODM 업체죠.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들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기를, 화장품 업체들은 ODM 업체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특정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인기가 시들해졌을 경우에는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곧장 많았습니다. 대신 화장품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굳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본, 중국 로컬 업체들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한테 화장품 ODM, OEM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 ODM 업체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실리콘2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제 화장품 플랫폼, 화장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ODM 업체는 CNC 인터내셔널. 이거 여러 번 강조드렸죠. 요거는 이제 색조 화장품에 조금 특화된 ODM 업체다. 색조에 특화된 ODM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요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가지고 ODM 업체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지금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EUV 관련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SK하이닉스가 연내 EUV 노광기를 8대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거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EUV 라인이면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 있겠죠.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EUV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EUV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화 패턴 그리기 위해서는 EUV 공정을 분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정은 DUV 공정이죠. DUV 공정 대비 EUV로 지금은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는 DUV 공정 잘 못 씁니다. 그래서 EUV 공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최근에 증착장비 쪽에서도 제가 ALD 증착장비인 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급등을 했어요. 그 증착장비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원자층 증착장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증착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국내에서 이제 증착장비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디가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유진테크 있고요. 원익 IPS 있고요. 테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는 ALD 증착 방식 이거 원자층인데 다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는 ALD 증착 방식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ALD 증착 방식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얘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 어제 주가 다 박살났습니다. 주가 다 안 좋아요. 최근에 차트 흐름이 안 좋은데 주성 엔지니어링만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13%대 제가 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여러분들 실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는 게 더 낫겠죠. 한번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유진테크 증착장비 업체인데 지난번에 급락하고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원익 IPS 이건 말해 뭐합니까? 지금 차트 엄청 망가졌죠. 네, 이다봉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디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테스 있다 그랬죠. 테스는 ALD 증착 방식에 대응을 못합니다. 뭐 당연히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보다 더 하락 많이 했고 그나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유진테크가 좀 나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차트가 좀 틀리죠.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더라.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얘가 ALD 증착 방식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얘 하나만 봐야 된다고 콕 집어드렸는데 어제 몇 퍼센트가 급등했죠? 어제 13% 급등했습니다. 아침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좀 앞으로 돌려가지고 조금 빨리 감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증착 장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만 조금만 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EUV 공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뭐 교육이라든지 자세한 특징주 뽑아내는 거는 제가 플러스방 위주로만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전반적인 시향에 대해서는 무방에서 항상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뻗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HBM3E를 SK하이닉스가 3월달에 양산하기 때문에 뭐 다른 밸류체인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는 않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아침 무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이오테크닉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이제 리플로 장비 영어로 적을까요? 리플로 장비 이게 이제 솔더볼을 녹였다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범프를 본딩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오테크닉스 리플로 장비 관련해 가지고 HBM 관련 정보로 부각받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요거만 간단하게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어떻게 자료를 어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지금 잠깐만요. 자료가 여기 있다. 네. 제가 일요일날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CXL, HBM, 반도체 검사 장비. 이 기억나시죠? 제 일요일 특강만 보셔도 여러분들 진짜 도움 많이 되셨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네네. 아이고 갸롱님. 네. 파이팅입니다. 갸롱님. 이따가 갸롱님 그 플러스 방에서 오늘 그 한 두 종목 정도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합칠 예정이거든요. 아침 9시 장 초반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출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일요일날 교육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 업체 리플로가 제가 죄송합니다. 리플로 장비보다 지금 레이저 어닐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 HBM 관련 종목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플로 장비 아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 업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닐링 장비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고압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HPSP가 있죠. 그리고 고압 어닐링 장비에는 또 ST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닐링 장비 공급 업체들이 이렇게 3개 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근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D램 공정 1Z 나노 이하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 HBM 수혜주라고 제가 일요일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만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해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관련해가지고 12층까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12단층까지 쌓아 올렸죠. 지금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HBM이 뭡니까? 이게 D램이라고 치면은 D램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라든지 처리 속도를 늘리는 게 바로 HBM이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쵸? D램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데이터 처리 용량이랑 속도를 늘리는 게 바로 HBM입니다. 그쵸? 그러면 D램을 얼마나 많이 쌓는 게 기술력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HBM3E는 8단이 최고였습니다. 기존에는 8단이 최고였는데 HBM3E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단을 완성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공급한다라는 내용도 못 봤고요. 대신 12단까지 지금 쌓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콜 테스트 통과하겠죠 사실. 그리고 납품하기 시작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특히 삼성전자는 언론 보도 엄청 활용 많이 하죠. 요게 납품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이오테크닉스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오테크닉스 어땠습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어저께 상승이 나왔죠. 제가 어제 카톡방에서도 막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12% 고점 기준으로는 한 13% 올랐습니다. 어제 12% 올랐어요. 어제 여러분들 제 무방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잡았을 거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잡았을 거고. 그리고 스타워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PSK 홀딩스 뿐만 아니라 어디다?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잡았다. 이렇게 4종목이 여러분들 다 잡았을 종목입니다. 정리하면은 제가 어제 무방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ALD 증작 방식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오테크닉스, 이거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거 두 개만 매매해도 각각 12%에서 13%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PSK 홀딩스, 이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리플로우 장비랑 디스컴입니다. 이 디스컴, 리플로우 장비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가 디스컴 장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디스컴 장비 기억하시는 분 적어 보실래요? 제가 디스컴 장비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디스컴 장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디스컴 장비는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전공정단보다는 최근에 중요시 되는 게 후공정단인데, 패키징과 테스트가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디스컴 장비가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율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SK 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것도 이제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제공 업체인데, 요게 이제 HBM 공정에서 아까 전에 제가 D램을 쭉쭉쭉쭉 쌓아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계측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4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싹 다 올랐어요. 그 외에도 HBM 관련 종목들 다 올랐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늘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편하다. 굉장히 편하다. 뭐 이외의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많죠. HBM 관련해서 뭐 고영이라든지 테크윈이라든지 IMT라든지 그리고 넥스틴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또 넥스틴 강조해 드렸었는데, 넥스틴도 어저께 고점 기준으로 11% 올랐고 종가로는 8% 올랐습니다. 넥스틴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웨이퍼 패턴 결함 검사 장비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넥스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HBM이랑 EUV 공정 쪽에만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외에는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인 저 PBR 관련 종목들인 보험과 금융지주사들 쪽으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오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좀 적어놨는데, EUV 관련 종목들 어제 올랐던 종목은 SNS텍, 펠링크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FST, 그리고 동진 세미캠, 파크 시스템스, IMT, DNF, 워트, 이쪽 종목들이 올랐다. EUV 쪽에서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엔터, 화장품, 조선, 특히 조선이 이틀 연속 강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조선이 올해는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선주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긴 하지만 수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고 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주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보험 금융지주 업체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5월달에 2차 세미나하고 6월달에 최종안 결정되고 7월달부터 자율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을 보통 2월 말로 많이 늦춘 기업들이 많습니다. 2월 말로 늦췄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 배당 기준일에 맞춰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어제부로 차익 매물에 나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보험과 금융지주업체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제가 HBM이랑 그리고 바이오, EUV 쪽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2차전지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시면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 PBR 관련 종목이긴 한데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얘는 이제 최근에 치고 나가는 탄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조선주들이 강세를 좀 더 보였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거는 제가 사실 엊그저께 도전 369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실제 움직이는 건 어제 움직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잘 움직였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 보시게 되면 엔캠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앤드림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섹터별로 대장주죠. 요들 종목 같은 경우 특징적인 점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뭐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액 관련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지만 뚜렷하게 뭐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 뭐 엔캠 요 두 가지 종목은 일단 이유가 있고,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증설하면서 올랐고,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발이라도 좀 담궈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엔캠이나 알테오젠, 에코앤드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EUV, HBM 5장에도 좋았고요. 대장주는 역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미반도체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 예측을 무시하듯이 여지없이 많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한미반도체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지금 실적보다는 뭐 향후에 뭐 TS 본딩 쪽으로 매출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오르는 거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좀 무섭게 좀 꺾일 텐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제가 강조드렸던 이쪽은 어제 낙폭이 좀 컸죠.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이쪽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뭐 보험, 금융지주, 저 PBR 섹터 일부 종목들이 아까 전에 오전장에서는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후장에서는 보험, 금융지주, 저 PBR 섹터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후장에는 저 PBR, 저가 매수. 그럼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가기 시작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전지가 오늘 오전장에서는 조금 못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으로 저 PBR 대형주를 매수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가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을 받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정받으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올해 우리 투자자들이 포트에 안 담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후장 들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 상승세가 좀 나왔다 그랬고, EUV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나왔어요. HBM은 오후장에도 좋았고요. 오후장에 오르스테크놀로지랑 프로텍도 상승폭을 확대했고,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은 제가 HD 현대건설 기계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 인프라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인프라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HD 현대건설 기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실제 어제 HD 현대건설 기계가 많이 올랐더라. 반면에 이제 약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까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약세 테마가 그대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오후장에는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더라. 아마 낙폭을 축소한 이유가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안 준다고 했다가, 어제는 이복현이 기준 미달 때는 상패를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금융위 페널티. 자, 2월 26일 날, 요 기사 보이시죠, 여러분들? 2월 26일. 금융위가 밸류업 페널티 없다. 어려우면 참여 안 해도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여론 반응이 안 좋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은 한국경제 언론입니다. 2월 28일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기준 미달 때 상패 검토한다. 이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제 페널티를 안 준다고 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니까 바로 이틀 뒤에 상표를 검토한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쵸?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텐데, 일단 기준 미달 때 상패 검토한다라는 그냥 압박성 멘트가 나오면서 어저께 저 PBR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어제 이게 아마 이 뉴스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제 나왔던 기사가 저녁 11시 20분인데 이거 그 전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 전에 나온 걸 봤는데, 그쵸. 오후 한 5시쯤에 나왔죠. 뭐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오후장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크진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시향 정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살펴보셔야 되는데, 뭐 외국인은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했고,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스닥 150 레버리지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랑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FA 같은 EUV랑 HBM 관련 종목으로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매수했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SNS텍과 QRT, 넥스틴, 이오테크닉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공통점은 뭐다? HBM이랑 EUV 공정이었다. 그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섹터는 어디다? EUV랑 HBM 관련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땡큐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뭘 사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에 좋은 종목들은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요 정도만 하고 제가 저 카톡방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수영님 이제 끝났어요. 참여코드 486486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 서비스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비스는 이제 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88만원 7일 더 드리고 3개월에는 264만원에 30일 더 드리는데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 구성하고 있고요. 한 5종목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2, 3회 정도 교육 추천을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리딩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그리고 모닝 리포트까지 회원 전용으로 알짜 종목으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ARS 결제 번호는 023490-4457입니다. 그리고 MBN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는 3개월에 88만원입니다. 대신 리딩 서비스는 없고요. 유망주는 똑같이 추천해드리는데 골드 유망주랑 다를 수 있습니다. 유망주 추천해드리고 교육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합니다. 무통장 입금이랑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니까 가성비 좋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최근에 많이 문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세요.